원일TV 154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과천 종합청사에서 신인검사 26명의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한 달 정도의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이 있었죠. 청와대와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도 언론도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메시지는 맞서서 버틴다입니다. 그냥 버틴다가 아니고 맞서 버틴다. 당연히 이 메시지 위에 다른 메시지가 없을 거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안도하는 국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우를 몰고 온 시커먼 구름 속에서 언뜻 보이는 파란 하늘 같은 메시지라고나 할까요? 폭우와 장마가 거세고 온 세상을 흙탕물이 집어삼킬 것 같지만 결국 끝나게 돼 있다. 시커먼 먹구름에 가린 파란 하늘과 햇살은 곧 나온다. 윤석열 총장의 이 메시지, 스트레스에 짓눌린 국민들한테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식물총장을 만들게 지난달 2일입니다. 꼭 한 달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온 작심 발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지 꼭 1년입니다. 그런데 실상 지난 1년 동안 현 정권이 윤 총장에게 한 일은 최대 최악의 압박이었습니다. 여권은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능한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서 띄우겠다 이 구상이에요. 공수처가 출범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맡게 되면 윤석열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는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정권의 이런 압박 속에서 한 달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온 윤 총장의 메시지 두 대목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다. 검찰이 권력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는 게 국민 신뢰를 찾는 길이다. 국민 입장에서 이건 반가운 버티기 메시지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예고된 인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개혁의 탈을 쓴 이런저런 입법이 진행이 되면서 향후 검찰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권력 비리 수사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여당에게, 야당에게, 청와대에게,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고 평가합니다. 언론 보도를 쭉 훑어보니까요. 두 문장이 제목으로 제일 많이 뽑혔더군요. 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이 제목이 제일 많았고 윤석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작심 발언. 이 제목도 많았습니다. 소위 어용 친여 매체들은 뻔한 반응이지만 윤석열의 꼼수 발언 이런 식의 혹평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딱히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 권력형 비리 이 표현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핵심을 찌르긴 찌른 모양이에요. 먼저 윤석열 총장 발언의 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신인 검사들을 향해서 한참 선배인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뻔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검찰과 법무부와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를 리 없는 신인 검사들을 향한 이 메시지 작심 발언으로 해석되는 게 당연합니다. 현 권력과 대척점 최고점에 서온 윤석열 총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단순히 교과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윤석열 총장 연설문 가운데 핵심 메시지는 이 대목 아니었을까 이런 개인적인 분석을 해봅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검사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을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어디 한 군데 트집 잡을 대목이 없다 싶어서 제가 과거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쭉 찾아봤습니다. 어제 발언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짜 작심 발언일까? 진짜 작심하고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발언이에요.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유명한 어록으로 남아있죠.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 때 발언은 이랬습니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어제 연설문하고 내용이나 표현이 비슷합니다. 늘 하는 말이었구나. 어제 발언도 평소 소신 발언을 했을 뿐인데 언론이 의미를 과잉으로 부여했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신년 인사도 복귀해보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오로지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하겠습니다. 어제 연설문 마지막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2020년 1월 30일 검사 전 출석 연설은 어땠을까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려면 저항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검사들의 사명입니다. 어제 발언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을 쭉 복기를 해보니 침묵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새로울 게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작심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작심 발언으로 들리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고 국민 심정이 그렇고 오로지 원칙만 지키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작심 발언으로 들리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는 작심 발언을 하기 위한 그 어떤 정치적 기교도 전략적 변화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 이 당연한 말을 한 건데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데 이 당연한 말 한마디마저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작금의 상황이. 다만 어제 연설에서 현 권력의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 표현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 이건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윤 총장의 다음 발언에서는 국민이라는 표현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한다. 국민을 위해서 버틴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의 어록만 따지면 몇 개 더 있긴 합니다. 지난 2월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한참 진행될 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먹은 공무원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그런데 검사의 정치적 편향은 부패보다 더 나쁘다. 2017년 국정농단 때는 그랬죠.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검사 윤석열의 단순한 사고체계가 엿보이는 어록들이에요.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은 길지 않은 연설문 전체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믿을 때는 국민 그리고 여론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내부적으로도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검찰 혹은 이성윤 검찰입니다. 누가 원칙을 지키는 쪽이고 누가 권력과 유착한 쪽인지 국민이 평가해달라는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무기력함을 느끼는 현실에서 그 답을 국민에게 구한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검사 개인의 생각보다 검찰 전체의 의사가 중요한 거고 법원을 설득해서 국가의 의사가 돼야 하고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서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정답을 국민이 찾아줄 거다 믿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를 지켜주는 건 국가나 검찰 조직이 아니다. 국민이다. 이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의 침묵을 깬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도 짐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첫째, 자진 사퇴는 없다. 둘째, 임기 동안 버틴다. 셋째, 권력의 부당한 검찰 무력화 조치에 굴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믿는 건 국민 여론밖에 없다. 난 이제 국민만 보고 갈 거다. 이 결론을 말한 거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리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정진웅 부장검사의 6탄전 이후에 추미애 장관도 침묵하고 있죠. 정진웅 부장검사의 무리수와 헛발질에 국민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예고됐던 검찰 인사가 돌연 연기됐는데 그건 악화된 국민 여론 속에서 굳이 추미애 라인 채우기 검찰 인사 단행할 필요 없다. 이 판단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추미애 장관도 어제 임명된 신임 검사들한테 연설을 했습니다. 키워드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였습니다.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 지적도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절제된 검찰권이란 이 용어, 추미애 장관 스스로 하고 추 장관 라인 검찰 간부들의 공통 키워드입니다. 절제된 검찰권. 여러분,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한마디로 올 스톱, 개점 휴업 상태인데 그걸 절제된 검찰권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자마자 작년 8월에 조국 수사 시작됐고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유재수 구속했고 청와대 7개 부서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사상 유례없는 산 권력을 향한 수사였어요. 그러나 4월 총선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섰고 모든 권력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윤미향과 정의안 수사는 석 달 동안 소환 일정도 못 잡고 있어요. 37억 원 보조금 회계가 불투명하고 쉼터 소장이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은 활개치고 있고 검찰 수사는 답보 상태예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역시 6개월째 지지부진합니다. 당직 사병들의 증언이 잇따르지만 검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상급부대 대위가 나서서 휴가 연장으로 조용히 처리했다. 그 대위가 누구냐? 불러서 조사했다는 소리조차 안 들리고 있어요. 1조 6천억 원대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라임펀드 사건, 5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 라임 사기꾼한테 선물과 현금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고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됐고 해당 의원은 결국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대가성 없는 미풍양속이었다. 이 해명에 검찰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을. 만약 야당 의원이라도 그랬을까요? 굳이 가정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라임 사태하고 비슷한 구조인 옵티머스 사건에서 사기를 주도한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을 50%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권력형 부패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정권 핵심과 친분을 과시하는 펀드 설립자는 아예 수사 대상도 아니다.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정권 비리는 건드리지 않겠다. 일반 사기 사건이다. 사건 키울 생각 없다.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피소 유출 고발을 접수하고도 2주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 검언 유착 오보에 허위 녹취력을 흘렸다는 그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이 배후라는 그 의혹,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검언 유착 프레임 속에서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 잡는 데만 혈안입니다.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이 장악한 서울중앙지검이 실질적인 검찰 수뇌부가 됐고 권력의 충견, 사냥개 역할에 충실한 정치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절제된 검찰권, 전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소신과 원칙으로 침묵을 깼다고 당장 검찰에, 집권 여당에, 무기력한 야당에 어떤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권력 비리 사건은 더 덮일 거다. 윤석열 검찰은 여전히 식물 검찰일 거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하나마나한 의미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혀 새롭지도 놀라운 메시지도 아니고 그저 검사로서 상식과 법, 원칙에 입각해서 마땅히 해야 할 소리를 한 거지만 지금은 그 당연한 원칙과 소신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받는 거고 그만큼 더 강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버틴다. 이 말은 곧 정의로운 날이 온다. 이걸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곧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 대다수하고 당당히 맞서서 버티겠다. 그러면 결국 정의는 실현된다. 뭘 믿고 그러냐? 국민만 믿는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어제 윤석열 총장의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연설에서 새삼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